네, 증권방송에서 쏟아지는 여러 종목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 디테일한 분석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할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께서 바로 월요일에 셀트리온도 얘기 주셨었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펄어비스 소개해 주시면서 네오위즈 대안주로 또 얘기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저는 오늘 AS도 가져보고 싶기 때문에 앞에는 좀 시간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4개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동진세미캠, H증권방송에서 덕산하이메탈, M증권방송에서 유일에너테크, E증권방송 추천주는 동국 R&S였습니다. 첫 번째가 H증권방송의 덕산하이메탈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기판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은 해주고는 있지만 종목별로는 조금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접근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 7,500원에 손절가 5,200원 잡아주셨어요. 내용은 패키징 소재에서 마이크로 솔더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이고요. 반도체 패키징 과정이 지금 방식 변경이 좀 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이 와이어 본딩이었습니다. 근데 솔더볼로 방식 변경이 되면서 이런 솔더볼의 수요가 급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신 것 같고요. 일단 캐파 증설도 꾸준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업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사가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 투자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도체 업황이 정말로 바닥을 다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업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2.5배 규모의 캐파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격 매출 반영이 하반기부터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짚어보면요. 일단은 미얀마 쪽에 현지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석, 재련 이런 판매 쪽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수급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규모 자체도 경제 효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가는 모습들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1년도에는 또 덕산 넵코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항법 기술을 보유한 방산 전문 기업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아시다시피 방산 쪽이 굉장히 K방산에서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수출이 해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 선진국으로 수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여기서 하고 있던 본업과 더불어서 방산 쪽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반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부 다 2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2분기의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보면은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4.6%였어요. 그런데 2분기에는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2%대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런 실적의 영업이익률 개선세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전방 기판업체의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쪽은 캐파 증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더욱더 본격화가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세는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나 가격적인 전략 부분에서는 최근에 수급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상에서는 지지선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봉, 월봉이죠. 월봉상 60월선이 위치하고 있는 오히려 5,000원 부근, 4,800원에서 5,000원 부근을 저는 보수적으로 매수가 부근으로 잡고 싶고요. 말씀해 주신 손절가보다도 더 낮은 매수가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H증권방송 유망주였던 덕산 하이메탈 알아봤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지만 이 업황 부진 때문에 수급 때문에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접근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져가자 얘기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M증권방송 추천주인 유일에너테크 확인해 볼 텐데요. 2차 전지라던가 폐배터리, 리튬, 비철금속 등등으로 엮이면서 최근에 10월 들어서 흐름이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글쎄요. 일단은 상장한 지는 얼마 그렇게 조금은 된 종목인데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등락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8월에는 가파르게 양봉 내면서 올랐다가 또 9월에는 음봉 내면서 크게 떨어졌다가 또 이번 달엔 다시 올라가고 그만큼 핫 이슈, 시장에서 뜨겁게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심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기대감은 있는데 가시화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위아래 움직임은 좀 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조금 의견에 있어서는 약간 시기적에서 동상이몽의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를 17,000원에서 18,500원 주셨고 목표가는 22,500원. 그렇다고 하면 월봉 상단 2만 원을 돌파하고 가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위쪽으로 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만 원까지만 저는 목표가를 잡되 오히려 그 지점이 정확한 내용들에 의해서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2,500원보다 더 높은 목표가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2차 전지 쪽, 전기차라던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들 관련된 제조를 위한 조립 공정의 핵심 장비인 노칭, 스태킹 이런 쪽의 장비를 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쪽에 거의 매출이 거의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고요. 일단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모듈팩, 조립을 생산하는 모듈 앤 팩라인 자동화 장비 제작을 주사업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주사업군에서는 2차 전지 장비 적용되는 분야를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우호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사업단에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와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을 자회사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자회사 재영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모바일,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들에서 폐리튬, 2차 전지 그리고 폐양극활 물질에서 유기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약간의 테마성 성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문제는 2대 주주예요. 그리고 지분율이 18%로 조금은 작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효과들이 얼마나 크게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지금 톤당 1억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앞으로도 이 가격이 과연 급격하게 빠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수요 그리고 점점 더 개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리튬의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공급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냈었던 실적이 과연 저점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다양한 고객사들로부터 지금은 SK온이 주고객사예요. 그런데 포드와 이제 합작법인 세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쪽의 장비 가시화가 얼마나 되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이런 노칭과 스태킹 장비의 수요가 얼마만큼 수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에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한 13,000원에서 15,000원대 매수.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기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월봉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변동폭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000원에서 15,000원 매수가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월봉 매물대 상단 2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잡은 이후에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2만 원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한 번 더 레벨업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7월에 상장하고 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의견 주셨고요. 1차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이를 돌파하는 걸 보고 추후에 또 여지를 한번 열어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제방송 추천주인 동국 RNS 볼 텐데요. 히토류 관련주로 미중 갈등 심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또 상한가를 찍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장중 변동성도 커 보이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네, 휘토류 관련주로 이제 전형적으로 분류가 되는 좀 약간은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에요. 시총도 좀 작다 보니까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동상이몽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4,700원대에서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7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 오히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이번 달에도 쭉 빠지다가 강하게 이제 중국과의 어떤 미중 분쟁, 무역 분쟁, 중국 제재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60월선을 지지받고 올라서고 있는데 이번 달에 지금 20월선 최상단 저항선에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가는 사실상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강한 저항대를 오히려 돌파하는 시그널이 강하게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휘토류가 모든 첨단 제품에 사용이 되는 거 맞습니다. 좋은 내용인데요. 일단 제철, 제강, 공업용 내화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산과 김해 그리고 현지 해외 법인에 이런 연간 7만 8천 톤에 달하는 규모의 제강용 내화물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연간 3만 톤 규모의 철강 생산 시설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호주에 이제 휘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ASM이라고 있어요. 그쪽과 MOU를 체결했던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휘토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ASM이 그렇다고 실체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년 3월에 보게 되면 충북 청주 쪽에 휘토류 생산 시설을 건립을 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중국 원산지 이슈를 모두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결국에는 원산지 증명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IRA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팩트가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 없이 꾸준하게 흑자 기조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큰 폭의 실적 호전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기조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급격하게 뒤집어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39억 영업이익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선 조금 개선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호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재무구조상에서 부채 비율이 60%인데 유보율이 330%예요. 너무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매출 캐파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영업이익률도 6%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어떤 휘토류의 테마성적인 부분들을 뺀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그냥 적절한 시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 테마성 움직임으로 5일선 급등 추세를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월선 제동받은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테마성 4,7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냥 테마성,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테마성으로 6,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단기 테마성이 짙었던 만큼 동상이몽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AS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앞서 얘기드렸던 펄어비스 리포트 소개해 주시면서 월요일에 대안주로 네오위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피해 거짓이 굉장히 또 기대된다 말씀 주셨었는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상 판매가 얼마나 될지는 제품이 출시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관왕을 했었던 반다이 남코 이런 쪽에서 내놓은 게임들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콘솔 게임 쪽에는 마니아층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구매율이 굉장히 높게 이런 몇 관왕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수상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저들의 관심이 몰려있고 폭발적인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존의 웹보드 게임 쪽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피해 거짓이 한 매출 1,000억 정도를 발생시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주가 아닌가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저희 시간대뿐만 아니라 꾸준히 추천을 많이 해주셨던 종목이고 오히려 지금처럼 또 빠졌을 때 새로운 기회가 왔다 얘기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정말로 매물대 하단을 예쁘게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16만 원대에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왔는데 정말로 지금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용은 정말로 좋은 기업이에요. 신약 로드맵까지 전부 다 공개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유보율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는 재무구조,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수급 보면은 매물대 상단 뚫을 여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 모습들 현재 화면에서 확인이 되시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AS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